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1월 12 소비자 기대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치를 보여주었는데 전월 대비는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컨퍼런스 보도에 따르면 경제가 새해 견고한 기반으로 진입한 것이 시사되면서 현재 여건 지수가 개선된 가운데 단기 성장 전망에 대한 기대 지수는 22년 1분기 성장세가 둔화될 것을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1월 리치몬드 연운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보다 좀 별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신규 수주와 고용 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 제조업 활동을 약화시켰는데 기업들의 미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낙관적이라는 또 발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11월 CS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WSJ에 따르면 작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른 영향과 그리고 원자재 부분도 좀 있겠죠. 그리고 인력난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런 게 두루두루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미 미국은 주택 부분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밸런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깨졌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소식을 보게 되면 한국의 GDP 예상치보다 부합하면서 전년 대비보다 조금은 더 증가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한국 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냈다라는 평가를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코로나 확산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수출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제한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852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이 기술적 조정으로 인한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이 전일 대비 상승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유가는 배럴당 85.1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네, 아랍과 사우디 정유 시설 공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능성 고조에 따른 영향성으로 계속 유가는 좀 더 상승할 여건이 남아져 있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코인과 밀접한 뱅크가 K뱅크이죠. 이 K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지분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뱅크가 조만간에 IPO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인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려돼야 할 포인트는 이제 이 IPO는 성공적으로 마감은 되겠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따상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렇게 하락에 있는 지금 시즌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주식도 전체적으로 지수도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선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는 부분인 것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왜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동산 대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업비트와 연동된 부분에 따른 측면을 좀 강점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강점이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고객수와 신규 확대 부분이 업비트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지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3분기 수수료 수익이 211억 원, 82%인 172억 5,500만 원 업비트에서 나왔고 고객수 700만 명 돌파도 업비트와의 실명 계좌 제휴 영향이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아주 인기 없었을 때도 조회수 안 나오는 거 감안하고 이 K뱅크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또 풀어가지고 해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K뱅크 5,900억 원 유상증자 결정 부실 논란을 벗을 것이냐라고 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과거
있는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9년도 1월 24일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K뱅크 자체는 원래 카카오뱅크보다 덩어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었고 지금도 차이가 납니다. 그나마 이제 업비트 때문에 영향성으로 좀 좁혀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도 이 유상증자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유상증자가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보게 되면 19년도 기준인데 이게 지난해니까 18년도 5월 달에 유증을 했는데 1,500억 원 규모로 했는데 모인 금액이 300억 원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K뱅크가 진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비인기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뭐 증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 증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제 거기서 뭐 논란의 여지도 있었고, 뭐 주주들 간의 뭐 의견도 뭐 잘 안 맞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업비트라는 그것과 제휴를 또 맺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었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네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K뱅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면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는 중립기여를 받을 것이다. 그 대신 이제 만약에 IPO를 할 거라고 하면 공모 청약은 하는 것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FTX 암호화폐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체크카드를 출시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게 해서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 우리한테는 좀 좋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카자흐스탄에 이은 암호화폐 신흥 부상국 예측을 한번 해보겠다. 코인 변망의 오랑캐님이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이 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코인 전면 금지한다더니 러시아 채굴 투자 허용하냐. 뭐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 쪽에서 최근에 또 답변이 나오기도 했었죠. 우리는 뭐 암호화폐 규제할 생각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현재 탑 비트코인 채굴 국가는 모두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 나비 효과로 비트코인 5천만 원 선 붕괴, 그리고 암호화폐 채굴 금지에 채굴자 장비 팔고 떠난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괜찮을 것이 아르헨티나가 부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이미 확충된 곳,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 공급과 값싼 전기료, 그리고 통화정책 붕괴로 이를 게 없는 곳.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근데 이쪽은 전쟁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제껴두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와 캐나다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의 전체 연산력 비중이 빠르게 대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캐나다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 중에 1번과 2번이 중력을 하게 되고 인프라도 좋고 상당히 안정적인 북미 시장에도 있고 전기료도 싸다.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다. 그래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싸다라는 것이죠. 페소 가치가 폭락해서 그거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성이 있다.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 조건은 2번과 3번이 충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기료 싸고 통화 정책이 붕괴된 남미이지만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 중동에 비해 분쟁 소지가 적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름 뭐 좀 잘 의미 있게 분석을 해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이런 등락률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역대 등락률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 뭐 94%대도 있죠. 기간이 좀 깁니다. 참고로 기간별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보게 되면 평균 80% 언더나 70의 언더면 그래도 이때부터 적립으로 사보는 게 가장 낫지 않겠냐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30% 구간대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여기에서 못해도 40%더 제 원금의 반토막 이상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 떨어졌다라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해도
지금보다 한 70%에서 80% 구간대부터 적립으로 모아가는 전략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정말 추상은 어떻게 보면 대충 큰 틀을 제가 잡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70에서 90% 구간 안에만 되어져 있으면 이때부터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전혀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을 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뭉텅이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립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대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실적 발표 일정이 앞으로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주르르 있죠. 뭐 애플, 그리고 뉴코, 맥도날드, 알트리아, 비자, 뭐 구글, 메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테슬라 부분에 따라서 아직 제가 받아본 게 없다 보니까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잡혀질 것인지 우리는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지금 성장주들이 거의 다 엄청나게 박살이 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뭐 개같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좀 걱정이 많이 될 뿐이죠. 이렇게 넷플릭스 인기도 좋았던 게 왜 이렇게 많이 박살이 났었을까요? 그만큼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시그널이 무섭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져 있는 이 흐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맥도날드 공식 트위터에서 테슬라 그리미스 코인을 결제 도입 시 도지 결제를 지원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잠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좀 출렁출렁 거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있다라고 해도 과연 금리가 올라가는 그 시그널 위에 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것에는 약간 물음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컨셉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조만간에 상반기에 뭐 IR 보고서가 뭐 나오겠죠.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DM이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DM 어소시에이션의 투자자들에게 자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 가치 150억 달러 평가 시리즈 C 투자자 지분의 현금 매수 부분이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시리즈 C에 투자를 지원했던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투자 당시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고 그 덕분에 15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코인 과세를 또 준비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태국 정부가 1월 말까지 주식 거래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결정을 내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암호화폐와 포인트 교환 기능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따른 또 본격 랠리 3만 달러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카포는 23만 6,900명 트위터 팔로우를 가진 사람이 그런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4만 1000달러 이상으로 통합이 되면 3만 달러 미만의 예측이 무효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참고하셨으면 또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논란의 강도가 높습니다. 코인원은 되고 빗으면 안 된다. 개인 지갑 출금에 따른 논란인데요. 그게 이제 이준작 때 논란에 불거진 농협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문제는 빗썸 및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빗썸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통해 모든 개인 지갑에 출금을 금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으며 설명을 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이다. 개인 지갑에 출금이 막히면 고객 서비스 선택권이 크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톡에 탑재된 가상자산 지갑 클릭과 연동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 줄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빗썸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이 농협의 요구가 좀 있지 않았냐. 그래서 이 농협의 이제 잣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빗썸은 좀 더 크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뭐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높게 했고, 코인원은 약간 좀 더 여유 있게 준 거 아니겠냐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2월 달에 감사를 받게 되면 뭐 누가 됐던 간에 그런 거 일절 그런 어드밴티지 같은 걸 줄 수가 없죠. 예, 또 계속 보완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의 다 뭐 다 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토막의 가상자산 슈퍼 리치들이 32조 원이나 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죠. 뭐 코인베이스나 FTX 뭐 등등등 많은 손실이 나왔습니다. 뭐 주가를 한번 보면 미친 듯이 많이 내려갔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비슷합니다. 스트레티지 주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게 되면 쉼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내용인데, 암호화폐 투자하고 업비트 앱 삭제 5년 만에 접속한 투자자가 본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평생 갖고 있지 못할 주식은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이 말은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하나죠. 근데 보게 되면 머큐리, 버스트, 그리고 밑에 보면 대부분 성패가 다 됐던 코인들만 들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 개수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금액을 크게 들어갈 거라고 하면 그것도 알트코인에, 그럼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뒤통수를 맞아도 이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코스닥, 코스피에 있는 쪽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뭐 셀트리온 분식 회계 부분, 코스닥에서도 뭐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뭐 오스테인 블런트 사건이나 뭐 그다음에 최근에 뭐 저기 2차 전지 회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또 논란도 있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믿을 만한 애가 없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고, 그만큼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사기를 칠 것이냐 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을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주식은 그래도 어찌저찌 됐던 간에 어떻게 해서든 보호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인은 없다라는 거, 본인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직접 짊어지셔야 되는데, 함부로 투자하면 본인이 정말로 그걸 다 감내하지 못했을 때 또 남 탓을 하게 되고, 또 남한테 또 전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선, 그게 안 되면 수익률 기반을 좀 줄이고 그냥 가장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전략이 가장 낫다. 그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 돈은 거의 날려도 상관없다, 아니면 나는 정말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꿔보고 싶다고 하면 반대로 뒤로 갈 수도 있는 그 고수익 고위험 부분은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20년도 11월 18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 월가 뭉칫돈 몰려서 헤지펀드가 4조 원씩이나 투자 검토를 하고 막 그 MMA도 막 적극적으로 했어요. 2021년도 때까지. 근데 지금의 분위기는 어떠한다? 헤지펀드 큰손들이 슈퍼버블 곧 터진다. 그리고 조만간에 매도도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주식도. 그런데 코인은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성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그것도 잘 챙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컴투스, 코인 곧 출시한다. 게임사, MBN 경쟁 속도가 붙을 것 같다. 컴투스 홀딩스 2월달에 토큰 발행, 거래소 상장 추진, P2E 게임 출시, 유메이드 P2E 생태계 확장 활용, 카카오 게임즈
게임사와 기술 협업, 생태계 확장, 네오이즈, 1분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출시, 토큰 발행, P2E 게임 출시, 넷마블, 블록체인 게임사, 아이턴 게임즈 임수, NC, NFT 게임 진출 선언, 넥슨, 코빗에 투자를 해놨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앞으로 이쪽, 특히 컴투스 쪽도 꽤나 큰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코인 설계를 해놓고 우리한테 보여줄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